두통, 뇌가 아니라 때문입니다. 두통이 심해서 뇌 MRI도 찍고 혈관 조영술도 했는데 다 정상이래요. 해줄 것이 없다고 약을 먹으라는데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아요. 당신의 두통, 뇌가 아니라 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오늘 영상 꼭 시청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아침마다 뒤통수가 뻐근하게 아프신 분. 두 번째, 목을 돌리면 두통이 심해지시는 분. 세 번째, 편두통이라는데 약이 잘 안 듣는 분. 오늘은 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두통의 원인, 진단, 치료법,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는 예방운동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의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저희 병원에서 있었던 환자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싹 다 정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목이 뻐근하다면 다 경추성 두통인가요? 아닙니다. 목이 뻐근하다고 모두 경추성 두통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통이 목 움직임이나 자세 변화와 연관되어 심해진다면 경추성 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30대 직장인분들이 이런 통증으로 저를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한 30대 초반 사무직 여성분은 오후만 되면 머리 뒤쪽이 묵직하고 눈까지 뻐근해요.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목을 좌우로 돌릴 때나 뒷목을 누를 때 통증이 뒷머리에서 정수리까지 쿡쿡 퍼져요. 이 환자분을 진찰한 결과 경추 위쪽인 경추 2번, 3번 관절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고 목을 뒤로 젖혔을 때 두통이 재현되었습니다. 이에 후두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였고 한 번만에 두통이 80% 이상 감소하여 이전 신경과에서 6개월간 먹던 약 복용을 중단하였습니다. 페인지에 실린 경추성 두통에 관한 논문에서는 경추 1번, 2번, 3번에서 기원하는 구조물인 관절이나 근육, 인대가 두통을 유발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두통학회 진단 기준에서도 영상으로 목 병변이 확인되며 두통과의 시간적 연관성이 있을 때는 경추성 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추성 두통은 단순한 목 뻐근함과는 다릅니다. 목만 뻐근하고 두통이 없다면 보통 근막 통증 증후군이나 단순 근피로일 수 있지만 경추성 두통은 목의 특정 자세, 압박, 움직임에 의해 두통이 재현되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특히 경추 2번, 3번 관절, 후두와 근육, 후두신경 주위의 이상이 핵심 원인입니다.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경추성 두통은 한쪽 후두부, 측두부로 방사되는 통증이며 목을 움직이거나 누르면 통증이 유발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제 제 진료실에는 40대 남성분이 편두통을 진단받고 오셨는데요. 왼쪽 뒤통수가 욱신거리면서 눈까지 뻐근해요. 처음에는 편두통이라고 해서 3년간 약을 먹었는데 아무런 효전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심해지긴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돌릴 때 많이 아파요. 진찰상 경추 2번, 3번 관절 사이에 압통이 있었고 신경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2개월간 스트레칭 교육과 함께 실천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통증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셨는데요. 편두통은 대개 박동성 통증이나 구역감, 그리고 빛과 소리에 대한 예민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변화와의 관계성이 크고 뇌 안쪽에서 발생하는데요. 반면 경추성 두통은 뒤통수에서 시작해 관자놀이나 눈 주위까지 통증이 퍼지며 목의 자세나 운동, 압박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확연히 차이가 드러납니다. 즉, 편두통과 경추성 두통은 두통의 성질보다는 유발 요인과 해소 방식이 감별의 핵심입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면 무조건 두통도 목 때문인가요? 목 디스크가 있어도 두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경추성 두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꾸 뒤통수가 아파서 MRI를 찍었는데 경추 5번, 6번 디스크가 나와 있대요. 근데 약도 안 듣고 목을 움직이면 더 아파요 라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경추 5번, 6번을 타겟으로 신경차단술을 수차례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호전이 없었는데요. 문제는 MRI에서 보이는 경추 5번, 6번 디스크가 아니라 상부 경추 레벨의 기능적 이상이었고 이 부위에 차단술을 시행하자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원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MRI를 촬영했는데 말이죠. 구조적 이상이 있다고 해도 임상 증상과 일치하지 않으면 경추성 두통으로 진단할 수 없으며
2021년 경추성 두통의 병태생리학에 관한 연구에서는 통증이 경추 2번, 3번 지배 영역과 일치해야만 경추성 두통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RI에서는 목 디스크가 발견되면 두통의 원인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무증상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두통의 양상과 디스크의 위치가 일치하느냐입니다. 경추 5번, 6번처럼 아래쪽 디스크는 팔절이면 영향을 줄 수 있어도 후두부 두통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영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촉진 검사나 운동 검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경추성 두통에는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나요? 초기에는 자세 교정과 운동, 증상이 반복되면 신경차단술, 만성화되거나 신경차단술의 효과가 짧아질 때는 고주파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0대 초반 여성분은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로 치료 일주일 후에 두통이 70%, 2주일 후에 두통이 90% 이상 감소했는데요. 머리가 만성적으로 아파서 진통제를 남용하던 30대 한 남성분은 운동, 물리치료, 신경차단술을 시행해도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이에 경추 2번, 3번 고주파 신경치료를 시행하였고 12개월간 두통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추성 두통의 치료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1단계는 자세 교육과 근육 재교육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50% 이상의 환자분들이 호전을 보입니다. 2단계는 신경차단술로 여기에서 효과가 있으면 치료가 끝나게 되지만 효과가 짧거나 자주 재발하게 된다면 고주파 신경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보조적인 것일 뿐 근본 치료는 운동치료와 물리치료, 그리고 신경치료가 주가 됩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경추성 두통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운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자세 교정이 필수적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예방운동이나 스트레칭 방법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턱 당기기와 측면 스트레칭을 하루 5분만 해도 두통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주사치료를 두려워하는 40대 남성분은 책상 자세를 피드백하고 턱 당기기와 T자 측면 스트레칭으로 치료 4주 후 두통이 주 4회에서 1회로 감소하였고 2개월 후에는 두통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2010년 목 운동이 경추성 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에서도 목 근육 안정화 운동이 두통 강도와 빈도 모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뢰도가 아주 높은 코크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경추 안정화 운동이 재발 방지와 통증 개선에 효과적인 것을 메타 분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경추성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은 나쁜 자세에서 오는 목의 불안정성입니다. 턱 당기기 운동을 통해서 경추 상부의 안정화와 후두하근 근육 긴장 해소를 할 수 있고요. 측면 스트레칭은 견갑근근, 승모근의 긴장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루 2-3세트씩만 반복해도 두통의 빈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운동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는 턱 당기기 운동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거나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앉습니다. 턱을 살짝 당겨서 이중턱 만들기처럼 뒤로 당깁니다. 이때는 목 뒤가 벽에 닿는 느낌이 들도록 유지해야 하는데요. 목이 위로 길어지는 느낌이 들면 잘하신 겁니다. 5초간 유지한 후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총 10회를 시행해주고 아침, 점심, 저녁 한 세트씩 하루 3세트를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턱을 너무 세게 당기면 턱관절 불편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천천히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교정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T자 측면 스트레칭인데요. 의자 끝에 바르게 앉으시고 오른쪽 어깨를 아래로 내린 채 머리를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손으로 머리 윗부분을 감싸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머리를 약간 앞쪽으로 기울이면 견갑거근을 자극해 줄 수 있고요. 정면으로 기울이면 승모근이 늘어납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반대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세 동작을 각 10초간 유지하고 좌우 각각 3회 시행합니다. 하루 2-3번 컴퓨터 작업 후나 잠들기 전에 시행해 주세요. 이때 주의사항은 통증이 아닌 당기는 느낌만 목에 느껴져야 하고 누르는 손에 과도한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팔 무게만 사용하세요.
오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경추성 두통은 단순히 목 통증이 아니라 목의 병변과 두통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편두통과 혼동되기 쉬우며 자세 변화와 압통이 감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초기에는 운동과 자세 교정으로 시작해 신경차단술, 고주파 치료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하루 5분 스트레칭만으로도 효과가 크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어깨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목의 작은 문제 하나가 큰 두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알려드린 운동 꼭 실천해 보세요. 통증 싹 유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